아토피 피부염 명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나정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토피 피부염 고민 상담소 코너를 위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학생 때부터 심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처음에 팔 접히는 곳이 가렵더니 어느새 몸 전체에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증상도 괴롭지만 사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토피 피부염엔 밀가루랑 고기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악몽 같은 학창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식에서 밀가루와 고기를 빼고 나니 매일 맨밥과 김치만 먹기 일쑤였고 생일 케이크조차 먹지 못해 서럽게 울었습니다. 애초에 밀과 고기가 제 아토피 피부염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나아지기는커녕 체중이 10kg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신에 진물이 나게 되고 저는 체육 시간과 수학 여행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모님은 병원에 저를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수개월의 고생이 무색하게도 진료 후 매일 목욕하고 보습제와 약을 발랐더니 2주일 만에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제 피부가 백설공주처럼 되었다고 말을 해줘서 눈물을 터뜨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신 걸 같이 읽어봤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진료 보시다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환자분 사연이 있으실까요? 사실 기억에 남는 환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똑같은 환자가 좀 기억에 남는 환자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오셨는데 이제 제가 봤던 호진상 수준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얼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호진상 수준이셨는데요. 정신이 굉장히 심하셨었는데 20대 여자셨는데 몸무게가 30kg대였고 검사했더니 너무 영양결핍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원인인 줄 알고 계속 끊어나가다 그러니까 피부염이 심해지니까 더 많이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피부염이 심한 상태에서 그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이 되니까 너무 영양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극심하게 진행됐는데 바로 여기 이 친구처럼 너무 어처구니 없게 너무 치료가 쉽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고 난 한 달쯤 후에는 화장하고 몇 달 된 남자친구랑 같이 오시고 너무 쉽게 치료가 끝났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셨군요. 식이 제한을 그렇게 하셔갖고 또 피부염이 쉽게 낫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 경험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나정임 교수님 강의를 위해서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것이 조금 있는데요. 가정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만 뽑아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피부 증상이 심해져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아까 피부 보호막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름엔 더우면서 이제 보통 포도상군이란 잡균이 더 잘 자라죠. 겨울 되면은 이제 주변 건조증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당연히 여름과 겨울에 악화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들 좀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잘 모르고 계시는 거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되기 전에 완벽하게 피부를 좋아지게 한 상태에서 여름과 겨울을 맞으셔야 됩니다. 이게 장벽이 망가져서 생기는 건데요. 피부 잘 치료해서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엔 얘가 장벽이 멀쩡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영향을 별로 안 받거든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나빠진다고 하면은 그 전에 열심히 해서 여름과 겨울을 맞으셔야 됩니다.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게 비타민 D 결핍과 연관되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잘 알려져 있어서요. 저는 보통 딱 이맘때 긴팔 입기 시작할 때부터 비타민 D를 먹어서
겨울철 악화를 예방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 어디까지 제한을 둬야 될까요? 예. 일단은 상당수의 아토피가 음식이랑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정말 이제 모든 아토피에 안 좋다고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음식을 다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실 필요 진짜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음식 때문에 정말 피부염이 나빠지면은 보통 어머니들이 상품명까지 다 아십니다. 무슨 서울은 되고 파스텔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상품명까지 다 아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제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애드하고 싶은 것은 요즘 그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이 피검사 수치가 진짜 심각하게 나쁩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까지 느끼질 못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정말 피검사를 해보면은 40대 피검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식생활이 너무 나빠졌고요. 운동도 너무 안 하고요. 그리고 야채를 진짜 한 개도 안 먹습니다. 단 거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하게 모르는 사이에 애들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그게 아토피 치료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되게 가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다른 건 다 건강한 음식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데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좀 조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나요? 예, 꽃가루 알레르기는 심하신 분들은요, 꽃가루 알레르기 심하신 분들은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성분을 주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그걸 주사를 하게 되면은 점점 익숙해지게 돼서 반응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심한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봄만 되면 또는 가을만 되면 나빠진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역시 봄, 가을이 되기 전에 피부를 특히 보이는 쪽, 얼굴 쪽이 많이 나빠지는데요. 얼굴 쪽 피부를 매끈하고 촉촉할 정도까지 다 좋아지게 만들어 놓고 봄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꽃가루가 피부로 들어가지는 못해서 훨씬 악화가 덜합니다. 심하게 가려워할 때는 일단 좀 시원해져야 되거든요. 심하게 가려워야 될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묽은 로션을 하나 옆에 가지고 있다가 가려워할 때 쭉 짜가지고 슉 발라주라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 땀 때문에 가려울 때도 있어서요. 심하게 가려울 때는 한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시켜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색소 침착으로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색소 침착은 약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요. 원래 피부가 심했으면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심했다가 좋아지면 색소 침착이 생겨서 우리 여드름 났던 자리도 이제 심했다가 좋아지면 약간 갈색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 오해를 먼저 하나 풀고 색소 침착이 덜 생기시려면은 생기자마자 곧바로 심해지기 전에 발랐으면 덜 생깁니다. 이미 회색으로 변한 부위는 기다리시면 좋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되게 심한 사람도 있죠. 이제 만약에 목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더티넥이라고 약간 떼낀 것처럼 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토피크로 그다음에 프로토픽 같은 면역 조절제가 오래 바르면은 그런 색소 침착까지 좋아진다는 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발라도 됩니다. 긁어서 피가 나는 거는 피부염이 좋아져야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제 발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발라서 빨리 좋아지게 해주시고요. 아까 이제 면역 조절제들은 생식기도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긁어서 피까지 나는데 여기다가는 면역 조절제들이 따가워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며칠 발라서 좋아지게 해주시고요. 너무 상처가 도저히 너무 심해서 걱정된다 그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먼저 발라놓고 그 상처 위에다가만 항생제 연고를 조금 써도 괜찮습니다. 아물자마자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자마자 면역 조절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눈꺼풀에도 바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안과 선생님들도 그렇게 환자에게 설명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르면은 안압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은 바르는 약이 여기다 바른다고 이렇게 눈알까지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피부에다가 네, 맞습니다. 예, 발라도 되는데요. 이제 발라도 되는데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보다는 면역 조절제가 안전한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눈에 생기면 저는 이제 눈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안연고를 처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며칠 싹 발라서 좋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면역 조절제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제 프로토픽, 엘리델, 토피크로 같은 약들 있죠. 예. 걔네들은 이제 눈에 발라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분을 안약으로도 많이 씁니다. 예,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오래 발라도 되죠. 특히 이제 눈에 오래돼서 이렇게 검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면역 조절제 많이 써가지고 오랫동안 재발을 안 하게 되면 검은 것도 좋아지죠. 이제 하얗게 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렇게 볼이 확 부으면서 이게 급성기 나빠질 때 또 하얗기가 납니다. 그때 보시면은 눈 주변이랑 이거는 정말 아토피 있는 애를 키워봐야지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눈 주변이랑 입 주변이 하얗게 되면서 이렇게 볼이 확 빨개지죠. 그랬다 좀 있으면 진물이 셔르르르 그다음에 급성기 악화도 그것도 아토피고요. 그거 말고 아마 지금 물어보시는 하얗게 되는 거는 이제 환자 따라 다르지만 약간 이렇게 마른 버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른 버즘들이 요즘 많이들 오시죠. 이렇게 마른 버즘 허옇게 아이는 크게 가려워하진 않는데 여기저기 약간 촌스럽게 허해지는 거. 예, 그거는 백색 비강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건 아토피랑 다릅니다. 아토피랑 다르고 백색 비강진 같은 경우도 이제 아토피로 잘못 진료받으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백색 비강진은 보통 많이 가렵지 않고 그리고 약간 처음에는 살짝 거칠거칠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희끗하게 변해서 있는 게 백색 비강진인데요. 걔는 기다리면 좋아지기도 하고 걔도 면역 조절제 잘 듣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아닌 약들에도 잘 듣습니다.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것들이 다 아토피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한 식생활, 야채 한 개도 안 먹는 애 너무 많습니다. 진짜 한 개도 안 먹습니다. 예, 진짜 안 먹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야채를 안 먹게 되면은 그 야채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 못하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장내 세균이 다 바뀌게 됩니다. 나쁜 놈으로 다 자라게 돼서 낫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채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야채 잘 먹고 그다음에 밤에 잘 자고. 밤에 잘 자고. 네, 맞습니다. 예, 밤에 낮밤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 거 먹지 않고 제가 먹는 거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는 피부염이 생겼을 때 막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얘를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뭘 몰라서 이렇게 아까 면역 체계가 훈련을 받지 못해서 생긴다 그랬는데요. 이게 훈련의 일환입니다. 난리 피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곧바로 약을 발라서 그때 빨리 딱 멈춰버리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러면 다시 가르치다 보면 결국은 면역 체계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고 잘 낫습니다. 잘 낫다는 거를 이제 97%의 환자는 다 잘 낫습니다. 네.